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1920년대를 잡았냐면 1920년대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근대이자 현대 건축의 시작이라서 옛날 것도 있지만 옛날은 너무 먼 얘기라서 지금 20년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감정기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관사와 사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1920년대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1920년대를 보면 아까 전 일제감정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와보다는 초가집이 많은 상태였고 그 인프라가 없어서 거리에는 똥과 오줌이 많고 그다음에 구불구불한 길이 많았을 때입니다. 통치의 수단으로 사회나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집을 좀 마련해주자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조선 왕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일제를 싫어하긴 하지만 네네. 총독부에서 이제 관리 차원으로 집을 만들어주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냐면 1915년도에서 20년도 사이에 토지 조사 사업을 합니다. 토지주들한테만 더 좋게 해서 자기의 땅을 자기가 농사를 못하고 막 뺏기고 이런 농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작농의 비율이 한 21.7%에서 19.5%로 줄어들고 소작농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36에서 39.88로 늘는데 뭐냐면 땅을 잃고 어딘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네네. 오는데 소작농들이 많이들 생기다 보니까 나는 원래 100원의 싹이었는데 이제 50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 네네. 되니 못 살겠다.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중하층의 농민들이고 이제 중산층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겠다 생각하고 나니까 도시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한 1914년도에는 인구의 3.1%에서 약 10년이 지나면 한 1. 몇 % 정도가 올라갑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얼마 되지 않는 인구의 상승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로는 엄청난 폭발이었고 네네. 도시 팽창률로 보면 한 85% 정도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의 부족을 느끼게 되고 이때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납니다. 같은 일제 총독부지만 정치는 항상 정과 반이 있듯이 반대 세력에서 너네들 통치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왜 보급이 안 될까? 살펴보면은 당시에 조선인들이 선호하는 원남동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생산비가 평당 한 10원이었는데 60원으로 오르는 순간이 되고 일본인들이 사는 그 고시정이라는 것은 20원에서 한 50원 정도 성당 생산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지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서 총독부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장군의 아들 같은 걸 보면 그 우미관 막 이런 데 보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냥 생긴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집들을 그냥 일제가 싹 몰아다 보니까 밀어버리고 전면에는 예쁜 집들이 있고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가야 되는 순간이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이제 주거 불안정들이 이제 사회를 동요시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독립에 대한 스물스물은 있었겠지만 이제 드라이한 얘기로 주택에 대한 얘기들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통치의 유효성에 대해서 막 반대도 시작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임대에 많이 살게 되면서 과도한 주거비를 내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두려움이 생기고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제 갈등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싼 돈에도 불구하고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는 공영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암동에 남아있는 이런 관사 같은 건데요. 이런 형태의 집들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비싼 그 건축비 때문에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부영, 민영 이런 식으로 공공의 이름으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선 주민들까지는 집이 안 만들어졌고 일부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이주용 사람들에 한해서 보급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이 순간에 보면은 집들이 이제 일본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당연히 일본식으로 지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건축 유형이 생깁니다. 아까 봤던 초가집과 이런 관사 스타일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성 기후에 있는 집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성 기후에 있는 집이라서 한국에는 맞지 않는 지금은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집들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뭐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참 묘하다. 예, 맞습니다. 이런 집들을 보면 그 예전에 마을에 막 구불구불한 것들이 정비가 잘 된 게 있었고 뭐 이렇게 집적돼 있다 보니까 뭐 현대화된 것들도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서구 문물에 조금 앞섰던 일본 주택 기술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일본에서는 표준화가 진행됐던 시절이라서 보급비를 하면서 이제 카피앤페이스트 복사하는 방식을 했기 때문에 표준화가 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기술자가 집 짓는 것보다 일정 질 이상의 주택을 확보해 준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주거질보다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걸 느낍니다. 물론 해양성 기후라 우리나라에 맞지 않지만 좋지 않지만 좋아 보이는 그 아이러니한 순간이 오는데 이국적이라 또 좋아 보였나 보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별짓기가 여기도 있는 겁니다. 피지배층과 지배층의 이제 구별짓기들이 여기서 했으면서 계급의 차이가 하려고 하는 집에도 이제 투영되기 시작하는데 물론 제 주장입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1910년도에 이제 더 나쁜 일들이 생깁니다. 이제 수급비 불균형되다 보니까 어딘가 사람들은 도시로 계속 올라와서 살아야 되는데 살 곳이 없다 보니까
도시 한옥들이 3칸, 4칸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온도를 한 칸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때려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선 사람들의 가옥은 더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집 대비 마당도 없고 한 칸에서 살다 보니까 그 의식적으로는 조선의 집은 후진 거, 일본의 가옥은 멋진 거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돼서 선망의 주택으로 일본의 가옥들을 되게 좋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선망의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생각했던 선망의 역사의 첫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하네요. 물리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일제를 걷어내고 그냥 돈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생활상과는 맞지 않는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사니까 좋아 보이는. 그렇죠. 예. 타워펠, 네. 네, 맞습니다. 타워 팰리스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